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윤입니다. 자, 또 새로운 단원 13단원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연립방정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상편이 정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고, 연립방정식은 익숙하죠. 그죠? 이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좀 어려운 말로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배웠습니다. 2원 미지수가 2개 1차,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푸는 걸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뭐 이런 것들 빠르게 그냥 2x 플러스 y는 1 x 마이너스 y는 4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x, y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연립해갖고 한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연립방정식도 똑같습니다. 다만 고1 과정에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2원 1차가 아니라 3원 1차.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xy가 아니라 xyg 이렇게. 또는 2원인데 xy가 있는데 2차 연립방정식 이런 게 이제 배우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막 문자가 들어가 있고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배우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요. 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뭐 어려운 말 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막 현란하게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립방정식 문자가 2개인데 우리가 문자가 1개짜리는 잘 풀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당히 정리해서 뭐 한 문자를 이렇게 없애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식 위아래를 더해가지고 3x는 5를 만들어서 x값을 구하고 그 x값을 다시 대입해갖고 y값을 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정석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인데 가감법, 더하거나 뺀 가감 한자니까 조금 어색하지. 그 다음에 뭐 대입법, y를 뭐 1-2x라고 집어넣어서 이거 갖다 요 사이에 뿅 집어넣는 방법들, 뭐 등치법, 이것도 y로 이것도 y로 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문자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등학교 수학은 분명히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한두 단계 높은 수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원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문자가 2-3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자를 줄이면 되는 거야. 그 줄이는 사소한 테크닉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미지수를 소거해서 미지수를 줄여서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자를 줄인다는 거야. 뭐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면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해서 문자를 줄이는 걸 뭐 대입법이라고 부르고 아까처럼 위아래 2식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걸 가감법이라고 부르고 뭐 등치법은 등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각게 나서 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원리는 줄인다. 그 줄인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은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갖고 답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걸 배웠는데 이제 고등 과정은 그게 아니라 근이 1개가 아니라 2-3개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 뭐 실제로 2-3개가 나오는 것은 이제 무한히 많이 나오는 관계가 있는데 또는 근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수학 합편을 배우면은 점과 좌표, 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이걸 다 해석기하적으로 이것들을 도형으로 옮겨서 이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배우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푸세요라고 하면은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되게 어색하잖아, 우리가. 뭐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질문하는데 이런 원리인 거야. 요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풉니까? 요 식의 위쪽에다가는 A'을 곱해서 AA'(x) 플러스 BA'(y는 CA'(은 0으로 만들고 이 아래식에다가는 A를 곱해가지고 AA'(x) 플러스 B'A의 Y 플러스 C'A는 0으로 만들어서 이 식을 위아래를 갖다가 빼고 나면은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BA' 마이너스 B'A의 Y는 이 식을 이제
위아래 빼고 나서 넘겨볼게요, 쌤이. 그럼 이 식은 C'A 마이너스 CA'이 되는 거야. 자, 요 말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 Y를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은 양변을 이걸로 나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100%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분모가 만약에 0이면 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면 오케이야, 오케이.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은 BA 프라임이 B 프라임 A하고 같지 않으면 오케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양변을 양변을 A 프라임 B로 나누면 A 프라임,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같다는 말은 양변을 A, B 프라임 나누면 어차피 지금 네, 뭐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들어가서 하여튼 요식 자체가 A, B 프라임을 나누게 되면은 A 프라임을 나누면 이식은 B 프라임 분의 B에 A 프라임 분의 A.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 같다는 말이 같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을 일단 하고 0이 되는 상황은 좀 특수한 과정이니까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게 0이 돼버리면은 그냥 X값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 0이 되면 Y값이 나오는 거죠. 연립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미. 그래서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B'분의 B에 A'분의 A B'분의 B에 A'A가 같지 않으면 한 쌍해를 갖는다. X, Y가 딱 하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외워야 됩니까? 쌤도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야. 이걸 연립해서 푸는 기본적으로 한 문자를 줄이는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이게 0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얘가 그러면 0이면은 얘가 0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0 곱하기 y는 0 형태이기 때문에 y가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얘가 0이란 말은 C 프라임 A 마이너스 C A 프라임 0이란 말은 넘긴 다음 양변을 C 프라임 A 프라임 나누게 되면은 C 프라임 분의 C는 A 프라임 분의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고 그와 동시에 아까 B 프라임 분의 B는 A 프라임 분의 A가 되는 걸 동시에 만족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C 프라임 분의 C가 B 프라임 분의 B하고 A 프라임이랑 똑같게 되면 식이 무수히 많습니다. 부정. 근데 만약 이게 달라버리면 우리는 0 곱하기 y는 0 아닌 꼴이니까 y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게 사실 이제 식을 보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요 식이 갖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은 요 두 개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 B가 똑같다는 뜻은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 B가 똑같다는 뜻은 한마디로 요 X, Y의 B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야. 여기 앞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거하고 4X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 이런 꼴은 4분의 2랑 6분의 3이 똑같잖아. 2분의 1로. 그러니까 요 앞에 개수의 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위아래를 빼고 나면 이게 통째로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수항까지 같이 사라지면 무수히 많은 해. 상수항이 다르면 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요걸 이제 사실은 이 상태로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고교 과정이 전체가 아니라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인 직선의 방정식과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고1 과정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학 하편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한 문자를 소거해. 그때 생기는 문제점을 처리해.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차 연립방정식으로 중학교 때 했으니까 방정식 푸는 방법보다는 저런 이제 고교 과정의 독특한 특징들, 문자라든지 0이라든지 뭐 또는 절대값이라든지 요거 처리하는 것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푸세요니까 일단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원리는 똑같습니다. AX, AY고 X고 AY니까 이 식에 A를 곱해가지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빼고 나면 AX 더하기 A제곱 Y는 A가 되니까 위아래 빼고 나면 AX, AX 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한 번 더 써도 무방한데
이렇게 ax 플러스 a제곱 y 이퀄 에서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그걸 안 쓰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 걸 통째로 빼면은 좌변끼리 빼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y 빼기 a제곱 y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제곱에 y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빼고 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y는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a제곱 빼기 a라고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그러느냐? 이 식을 지금 정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에 1 플러스 a가 되고 y는 a의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지. 요 앞에 게 0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눠서 푸는 겁니다. a가 만약에 1인 경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 a가 만약에 1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럼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럼 y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0은 0을 만족하니까 임의의 y가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그렇다고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정확히 쓰면 해는 무수히 많다. 또는 뭐 모든 실수.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요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불자에 정할 정자.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 마이너스 1이면요. 이 앞에 0인 거 맞죠? 근데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y가 어떤 값을 갖든지 성립하지 않게 돼 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는 없다. 또는 불능.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는 이제 양변을 뿅 나눠서 y 값이 뭐가 됩니까? 네. y가 a 플러스 1분의 a가 되고요. x 값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분의 a를 원래 주어진 식에 뿅 집어넣어가지고 구해도 되고 또는 이 식에서 위에 거에다 a를 곱해갖고는 구해도 되고 구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순 연산이니까. 되겠어요? 전체적인 그 논리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구도 해보겠습니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뭐 단순 연산을 갖다가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정식이야. 그럼 이런 거지. 기본은 한 문자를 소거하는데 이 x랑 절대값 x랑 이 x를 소거할 수가 없는 거야. 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절대값을 풀어내는 건데 절대값을 푸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근데 여기 y가 또 있네요. 그럼 범위를 갖다가 x만 가지고 나눌 수는 없네.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때로 나누시고 두 번째, x는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고 세 번째, x는 0보다 작은데 동호는 뺄게요. y는 0보다 클 때로 나누시고 네 번째,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기가 좀 귀찮긴 한데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y는 1, 2x 플러스 3y는 12.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정석인 거야. 정직하게.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그냥 범위 나눠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암산해볼게요. 위에 식에다 2배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2x 사라지고요. 4y에 3y 빼니까 y가 남고요. 되겠습니까? 여기는 2배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10이 남게 돼서 y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근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y는 0보다 클 때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굳이 뭐 x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락. 그 다음에 양수 음수가 되면 요 식은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x 마이너스 3y는 12. 이 식에다 2배에서 위아래 빼고 나면 역시 2x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가 4y에서 3y를 더해야 되니까 7y가 남고요. 여기는 2배 하니까 빼고 나니까 쏘리. 마이너스 1이군요. 계산 잘못했네요. 어쨌든 마이너스 14. 어쨌든 안 돼.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래서 y가 얼마가 됩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일단 이건 합격인 거야. 됐습니까? 그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다시 또 요따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넘어가니까 x가 3이 나와서 요 답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불구리 우주 다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x, y 전부 다 구하는 거니까. x가 음수고 y의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그죠? y가 마이너스 2고 x가 3이면 되고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y의 양수니까 2x 플러스 3y는 12가 되고 요거는 2배에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7y가 되고요. 더하게 되면은 맞습니까? 2배 더하게 되면은 7y가 되고요. 네. 그 다음 더하면 이게 10이 됩니다. 따라서 y 값은 7분의 10이 됩니다. 문제 없네요. 자, x 값을 구하는데 여기 넘기면은 2y 플러스 1인데 x가 또 양수가 나옵니다. 이거 가면은 x는 대입하게 되면 2y 플러스 1이니까 양수가 나와서 요 식을 만족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도 음수 y도 음수가 되면은 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y는 12. 2배 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여기는 4y, 마이너스 3y니까 y가 남고요. 그럼 2배 더하게 되면 10이 남게 됩니다. 근데 y가 음수기 때문에 역시 탈락이 돼서 답은 요거밖에 없게 되겠네요. 자, 잘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끝. 됐죠? 네. 자, 3개짜리도 풀어보겠습니다. 중학과정과 차별화시켜가지고 고등과정에서는 이게 3개짜리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요걸 이제 대학과정 가면은 또는 고급 수학을 배우면은 요 3개짜리나 또는 훨씬 더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내. 행렬에 뭐 가우스 소거법 같은 걸 이용하면은 실제로 차수가 3, 여기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3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식이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지수가 5개, 6개, 10개짜리도 행렬을 통해 갖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은 계산량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기본 원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연상하는 것은 뭐 3개짜리 이 정도가 거의 이제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이제 푸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한 문자씩 줄여보는 겁니다. 그럼 줄여보는데 줄이기 쉬운 걸 봐보세요. 233, 231, 뭐 312. 그러니까 y나 z 같은 게 지금 이제 1y나 1z가 있으니까 그 y나 z를 통해 가지고 한번 z를 소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z랑 이 z를 없애려면 여기다 3배 한 다음에 위아래 더하면 되겠습니다. 뭐 3배 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이 값이 11x 마이너스 9y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7y 이퀄 24에다가 더하니까 2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나면은 여기가 3x가 남고요. 그 다음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6y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7y가 되고요. 2배 한 다음 빼니까 15가 돼서 뭔가 되게 예쁘게 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계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3배 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고 나면 얘가 8x가 되고요. 20을 보면 이게 10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1이군요. 뭐가 이상했어요. 자, 여기다가 2배 한 다음에 위아래를 갖다가 빼고 나면은 16에서 2를 더하니까 17이 되겠습니다. 위아래 빼고 나니까 8x가 남고요. 사라지고요. 여기는 8이 남아서 x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다 구했죠. x1을 요따 집어넣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14,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z는 원래 이 식에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이 식에 대입할까요? 이 식에? 3x에 3y 뺄까요? 그러면은 3에다가 6을 빼고 z를 더한 게 8이 되겠네요. z가 얼마가 되는 거야? 11입니까? 잠깐만요. 계산이 조금 잠깐만요. 마이너스 틀렸나 보다. x가 1, 요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넘어가면 14, y가 마이너스 2군요. 쏘리. 네.
그 다음에 저기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 대입하는 거야. 여기는 3 더하기 6 플러스 z는 8이기 때문에 z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행렬로 풀면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도 없고, 이제 가끔씩 대칭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 대칭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문제 사실 그렇긴 한데 보면은 여기 식이 대칭성이 있어요. 2, 3, 3. 뭐가 막 1, 2, 3 막 섞여 있잖아, 이 식을.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거를 싹 봤더니 싹 더해볼까? 싹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3z랑 z, 2z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z 부분 사라지고요. 요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2, 3, 3이니까 여기가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싹 다 더하게 되면은 또 사라져서 요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거 식을 싹 다 더하니까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독특하게 있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게 출제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소거해서 구하는 거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자, 뭐 두 번째 것도 원리는 동일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뭐 문자 소거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하는 거지. x를 소거하는 게 편한가, y 소거하는 게 편한가 봤더니 뭐 y는 너무 숫자가 개수가 크고요. 1, 2, 3, 1, 2, 3이니까 뭐 z나 x를 소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z 소거해 볼까요? 그래서 요 식은 2배 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사라지고요. 2배 한 다음 더하게 되면은 11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를 하면은 3배 한 다음에 빼주시면은 z가 사라지죠. 3x에 2x 빼니까 x가 남고요. 여기는 3y에다가 5y 빼니까 마이너스 2y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가 빼니까 y가 사라져서 4x 이퀄 12가 돼서 x는 3이 나옵니다. x에 3을 집어넣게 되니까 이거 넘어가게 되면 2가 돼서 y는 15. 다시 3을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잘해야 돼, z. z는 이식이 대입과 더한 게 3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풀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맞게 풀었을까? 하면은 이 답이 나왔잖아. 요거를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성립하면은 맞는 거야. 검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지금 쌤 했던 것처럼 막 계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이걸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답을 또 풀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걸로 아까 막아서 풀었으면은 여기 대입해갖고 식이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성공. 되겠죠? 자, 이제는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 연립 1차 방정식은 아까 말했지만 부정불능인 형태나 또는 미지수가 3개인 거 다뤄봤고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 2차 방정식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뭘로 푸는 거냐면요. 1차식을 얻는 걸로써 문제를 풉니다. 1차식을 얻는 것으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x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뭐 4. 실제로 풀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원리가 똑같아요. 2차와 1차가 있으면 요 1차를 y자리에 1-x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1-x를 요따가 집어넣게 되면은 무조건 요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하거나 그게 안 되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x를 얻은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y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1차는 그냥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자를 만든 다음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2차와 2차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1차식과 2차식 연립은 한 문자를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런 것들 뭐 2차와 2차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
뭐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점점점은 얼마? 이런 것들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푸는 거는요. 이 상태로 못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 반드시 이 두 식을 조합해가지고 1차식을 얻을 수 있는 형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조합해서 1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이 식을 위아래를 더하거나 빼거나 뭐 대입하거나 해가지고는 요걸 이용해서 바로 x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걸 연립하게 되면 새로운 1차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새로운 1차식과 요 식을 연립해갖고 문제를 풀면은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2차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방금처럼 그 2차식을 처리하는데, 잘 보세요. 요걸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최종 목적이 뭐라고? 2차식과 2차식 연립은 반드시 1차식을 얻는 게 핵심인 거야. 근데 그 얻는 방법이 어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1호부터 1차식 두 개를 얻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0이 나오면 이 식 자체는 2차식이잖아. 뭐 다른 거나 연립해서 문제 푼다고 하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당연히 한쪽은 무조건 상수항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1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뭐야? 아, 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식 또는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1차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가정해놓고 아래 거랑 연립해서 답을 얻고 두 번째, 이렇게 가정해서 아래 식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능력 경우에 유용한 풀이 방법이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2차 항을 깔끔하게 소거할 수 있으면 1차만 남게 되는 거야. 그냥 동시에 2차가 소거되는 독특한 형태들. 뭐 이런 것들.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퀄 1.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이거 풀 때는 요거 식을 위아래를 빼고 나면은 2차 항이 소거되면서 오직 1차 부분만 남잖아.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또 원래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면 항상 능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능령이 나오는 그 앞부분은 인수분해해서 동그라미 1번처럼 풀면 됩니다. 아, 확 와닿지가 않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칭형의 경우에는 합과 곱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말을 이해하거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수학적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이나 논리 없이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 학습하고 고민하는 단계야. 강의는 뭐냐?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론들, 이런 거를 배우는 데 필요한 게 강의이고, 그 생각하는 영역은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론은 이제 방향성은 알았어. 직접 내가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많이 어렵진 않은 것들이니까. 자, 연립방식 푸십시오. 그러니까 1차랑 2차니까 이 식은요, y를 한 문자로 만드는 거야. y를 소거할 수가 있지. y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은 뭐가 남습니까? x제곱. 여기가 플러스 4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x제곱이 남으니까 그냥 x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항상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1차항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가 되고요. 상수항은 여기 없고 여기가 마이너스 9에 플러스 2니까 잠깐만, 왜요?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 따라서 x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y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2x니까 14, 17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지 답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 x는 1 또는 마이너스 7, y는
1 또는 17.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x가 1인 경우만 y가 1이기 때문에 x가 1인 경우에 y는 17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가 구분했어야 돼. 쓰는 방법을 정리해주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x하고 y를 한 번에 이렇게 좌표 형태로 x, 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x, y가 어떻게 됩니까? x, y는 1, 1. 그러니까 1일 때 1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7, 17.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표현 방법이 있고요. 또는 x는 1 그리고 y는 1.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또는 x는 마이너스 7, y는 17.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좀 예쁘게 x는 1, y는 1, 컴마. 이게 또는이란 뜻이야. x는 마이너스 7, y는 17. 뭐 이걸 또는이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이건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갖다가 한꺼번에 뭉뚱그려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4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시니까 2차하고 2차란 말이야. 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쌤이 연산을 구구절절 하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안목을 여러분들 키워주고 싶어요. 뭐냐면 얘는 되게 복잡하잖아, 아래 거는. 근데 이 위에 걸 봤더니 2차하고 2차가 한꺼번에 1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1, 3, 1, 1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에 3x 마이너스 y는 0이 되므로 요 위의 식을 만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x 플러스 y는 0이어도 되고요. 위의 식을 만족하는 방법은. 또는 3x 마이너스 y는 0이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랑 보조를 맞춰서 이것이건 아래 건 동일하거든요. 예. 아래 식은 동일합니다. 아래 식은 동일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냐면 요렇게 생긴 식을 하나를 풀고 또는 위의 식은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식을 하나 풀어가지고 요 두 쌍의 답을 각각 얻어갖고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풀어볼까요? x 플러스 y 여기 뭡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또 x의 제곱 이퀄 12 마이너스 2x 요걸 풀면 되는 거야.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리하니까 2로 나누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얻게 되는 x값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y값이 얼마가 됩니까?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네. 마이너스 3,3이거나 2,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네. 똑같아요. 이 식도 마찬가지로 y 자리에 3x 집어넣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이퀄 12 마이너스 2x가 돼서 요걸 풀어갖고 x가 두 개가 나오죠? 그 각각에 대해서 y값 구해갖고 얻으면 총 4쌍의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래 알겠습니까?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복잡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잘 봐야 돼요. 식의 형태를 잘 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풀어가 아니라 식의 형태를 잘 보는 거야. 그럼 보면은 이게 2차식인 이유는 요런 항이 있기 때문에 2차식인 거야. x에 관해서는 1차식이지만 xy에 관해서는 2차식입니다. 맞습니까? 2차식인 거야. 물론 이거를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 식을 x로 묶어내면은 괄호 열고 5y 플러스 4고요. 여기는 5 플러스 6y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안쪽 요 y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아닌 이상 x값은 5y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6y라고 만들 수 있어. 이 문제는 정말 운이 좋게 딱 x는 어쩌고저쩌고 또는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 것도 동일한 원리로 x는 얼마로 표현하면은 y에 관한 식이 나오죠. 요거 풀면 y 값이 나오고 그걸 풀어갖고 또 x 값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막 분수가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딱 봤더니 2차 항이 요 밑줄 그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식에다가 12를 곱하고 이 식에다 5를 곱해갖고 뭐 이걸 위에서 아래 걸 빼고 나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써볼까요? 그러면 48x에서 9, 45를 빼니까 3x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72에다가 마이너스 70을 빼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60에다 55 빼니까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야? 요 식하고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이 둘 중에 아무 식하고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뭐 위에 거랑 연립해볼까요? 그래서 5에 x에 y자리에 뭐 대입합니까? y자리에 3x-5 나누기 2 요걸 대입하는 거야. 플러스 4x 마이너스 6에 괄호 열고 y자리에 뭘 대입한다고요? 3x-5 나누기 2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이퀄 5가 되면은 이걸 풀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x값이 나오고 그 x값 구하면은 y값이 나오고 이렇게. 자, 원래 알겠습니까? 푸는 방법?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고. 자, 식의 형태를 잘 보세요. 요거를 풀려고 하는 거야. y제곱, 개수가 달라. xy, 이거 x제곱이 없어. 깝깝하네. 풀기가 힘듭니다. 이런 거니까. 2차항을 없앨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앞에 것처럼 x는 몇 y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봤더니 이걸 만약에 상수항을 소거하면 땡땡땡땡은 0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2차항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1차식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곱하기 8을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1xy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y제곱 이퀄 아니죠. 2y가 아니죠. 2y가 아니라 83, 24에다가 빼니까 마이너스 26y제곱이군요. 네, 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1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13y는 0이므로 요 식을 연립해서 구한 요렇게 생긴 식 자체가 x 플러스 2y는 0 또는 x 마이너스 13y는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조금 더 쉽네요 이게. 요 식을 이렇게 연립해갖고 식을 한 쌍 얻고 또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식을 한 쌍 얻으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원리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단순히 연산 문제인 거죠. 보통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어색함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XY에 대해 연립방정식 푸십시오. 요거는 이제 더 복잡해요. XY도 모르는데 A, B도 몰라. XY가 있는데 막 식이 엄청 복잡해 보여. 자, 근데 보니까 식이 대칭이죠. 합과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합과 곱을 치환해서 푸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이 식 자체는 이 A, B를 구할 수는 없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X, Y, A, B 4개가 있고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1차잖아. 그리고 문제가 XY에 관한 연립방식이니까 XY 구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A에 관한 식으로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 식은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X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퀄 B가 되고요. 됐습니까? 요거 전개한 다음 넘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B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뭐 실수 X와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이로부터 얻게 되는 X값은 뭡니까?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공식을 써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X값이 2개가 나오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 Y값이 나오겠지. 그 Y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X 플러스 Y가 A니까 여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B를 붙인 다음에 A를 더하게 되니까 Y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A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뿌릴 때 뿌리고 마일 때 마인지 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을 써야 돼요. 쓰는 방법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만든 다음에 뭐 복부호 동순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뭐 x, y 내지는 x는 얼마고 y는 얼마 또는 x는 얼마고 y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뿔마인 경우는 보통 같이 쓰는 게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이렇게 쓸 때는 이게 뿔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인지를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요. 복부호 동순이란 말은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아래 거는 아래 것끼리 이게 하나의 세트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검사하는 방법 x 플러스 y를 더한 게 a가 되는 잠깐만요. x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a네 플러스 a 그렇죠? a에서 빼는 거니까 오케이. 네. 여기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식이 지금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잖아. 1번 다시 풀겠습니다.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다는 뜻은 이런 말인 거지. 내가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x하고 y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얻게 되는 t 두 근이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나의 근이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라는 뜻입니다. 이게 x면 이게 y야. 이게 y면 이게 x인 거야. 그래서 아까 거랑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앞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가능하고요. 자, 2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은 막 식이 엄청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거죠.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 하나, 이렇게 생긴 식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식의 합과 곱이 막 다 보이고 대칭적인 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볼까요? x 플러스 y를 새로운 문자 p, xy를 새로운 문자 q라고 나서 이 식을 pq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2q가 되고요. 여기는 10q 마이너스 5p가 되고요. 여기는 5의 괄호 열고 q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풀면 되는 거야. 이 중에서 이제 요거는 2차지만 이게 1차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식을 먼저 한번 표현하면은 10q 5q 넘어가니까 5q가 되고 equal 5p-5가 돼서 q는 p-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식을 또 뭐 이렇게 풀어보 이렇게 자 이렇게 푼 걸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는 p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2q 플러스 5p는 0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식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q 자리에 p-1을 대입하게 되면은 p의 제곱 마이너스 12p 플러스 12 플러스 5p는 0이 돼서 자 p의 제곱 빼기 7p 플러스 10인 0이니까 p는 3 또는 4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때 q가 얼마가 되냐면요. 문제가 p 빼기 1이니까는 2 또는 3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뭐냐면은 xy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가 3이 되면 xy는 2란 뜻이야. x 플러스 y가 4가 되면 xy는 3이란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걸 또 풀어야 되는 거야. 복잡합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푸는 건 사실 쉽습니다. 왜냐면은 요 식을 갖다 넘기면 뭐 x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이게 는 2가 되고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므로 이거 그냥 x, y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x가 얼마 가능합니까? 1 가능합니다. 또 얼마 가능합니까? x가 2 가능합니다. 그때 y 값이 얼마입니까? xy가 2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푸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쵸? 이 식은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3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x는 1 또는 3, 2 나오고 이거 1 있으면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x가 1이었을 때 y가 3이 되는 거죠. 3일 때는 1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답이고요. 요 형태의 답이 계산이 지금 상당히 복잡했잖아. 찜찜해. 그러면 한번 식을 집어넣어서 검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x에 3, y에 1 집어넣어 볼까? x에 3, y에 1 집어넣으면 이게 10이야, 10. x에 3, y 1 집어넣으면 30에서 4, 5, 20을 빼는 거야. 맞네. x에 3, y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2라면 2이기 때문에 5에다가 2를 곱합니다. 오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요렇게 13-6번까지 풀어봤고요. 방정식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더 독특한 뭐 공통근 그리고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계산이 복잡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유제들 풀어보면서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